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자동 바우하우스 원장 이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은 나눠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군데, 그러니까 예원예중, 개원예중, 그다음에 선화예중 세 군데 학교의 전반적인 입시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 군데 공통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실기가 100% 내지는 뭐 100점, 그리고 선화 같은 경우는 90%. 그래서 실기가 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원래 초등학생들한테 지필고사를 본다든지 또는 서류에 의한 내신 전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학력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면접고사라는 형식으로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나마 학력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뭐 100점에다가 플러스 10점, 이제 개원 같은 경우는 15점, 그다음에 선화 같은 경우는 90점에다가 10점 이렇게 학력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붙는 건 당연한데 이 공부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중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 10%뿐이 안 되는 작은 이 면접고사, 가는 아이들의 공부 부분을 묻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래는 합산을 해서 그 공부 부분이 모자란 부분들을 실기에서 커버되고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입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성적에서 좀 미달되는 학생은 실기가 돼도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림을 잘 그리고 성적이 조금 모자르지만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붙기를 기대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모자르면 여지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예고를 보내고 또 대학 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하면 사실 선발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원예중부터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예, 예원예중 같은 경우는 이제 94명을 뽑습니다. 예, 선화도 94명을 뽑고 개원예중만 50명을 뽑습니다. 예, 좀 개원예중이 조금 적게 뽑는 데는 뭐 시설이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실은 인가 내기는 80명까지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수업을 하고 하는 쪽에 욕심이 많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뽑는 거는 50명만. 그리고 이제 매년 보면 음악과나 다른 과에서 미달되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명, 뭐 10명 더 뽑혀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해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실제로 50명이 아니라 60명이 뽑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인원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100명 미만으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뽑는 입시 전형 요소로는 실기가 100점. 그 다음에 예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면접고사가 10점에서 110점제이고요. 그 다음에 선화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10%, 그 다음에 실기고사가 90%.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개원예중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가 15점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가산점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점 중에 5점은 영어 가산점으로 주어지고 있는. 작년에 이제 면접고사 문제가 13문제가 나왔는데 13문제가 그 중에 4문제가 영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제를 답할 때 이제 영어로 말을 하겠죠. 그때 뭐 발음이 좋다던가 또는 내용성이 상당히 좋다던가 이러면은 영어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이제 개원예중에서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다른 문제,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 이런 문제도 영어로 대답을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가산점이 5점이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고사가 이렇게 실기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상으로는 상당히 실기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접고사 이 공부 부분도 상당히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들과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6학년 아이들이 실기만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영어 선생님 모시고 영어 수업도 대비해서 영어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학 선생님도 모시고 수학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이제 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나가고 다른 과목도 수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학원에서 모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 부분도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문제풀이하고 또 월말마다 시험을 와서 어떻게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하고 이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력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고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원예중은
소묘랑 수채화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학교별로 자세하게 실기고사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소묘랑 수채화 시험이 있다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큰 부담입니다. 이제 저희가 미술의 기본으로 소묘랑 수채화 시험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배우는데, 소묘는 사실 연필이랑 건식 재료 하나로 좀 쉽게 또 아이들이 연습을 하면 익혀나갑니다. 근데 수채화는 물을 다루고 또 붓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채화란 과목을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하고 소묘 과목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화예중도 마찬가지로 소묘랑 수채화 두 가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예중 같은 경우는 소묘 한 가지만 봅니다. 수채화 시험을 안 보는 거죠. 근데 뭐 개원예중에 아이들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개원 예고도 수채화 시험을 안 봅니다. 소묘 시험 하나만 보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소묘를 잘하는 학생을 뽑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수채화를 배우든 뭐 디자인을 배우든 상당히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묘 한 가지만으로 학생을 선발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학교 안에서 수채화 수업도 하고 디자인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세 군데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면접고사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어머님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주요 4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수는 예원 같은 경우는 12문제, 그러니까 과목당 한 3문제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시험 범위는 대부분 5학년 1, 2학기하고 6학년 1학기 범위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딱 과목당 3문제니까 사실 시험 범위 넓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 3문제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할까봐, 이제 실기 열심히 한다고, 그럴까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실제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선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4과목 나오는데 문제는 작년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문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사실. 교과서를 뭐 흔하게 하는 말 교과서 열심히 보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한두 문제가 꼭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면접고사 보고 나오면은 우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2-3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면은 사실 아이들 막 당황하고 하기 때문에 틀리면은 울고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고요. 개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3문제가 나왔는데요.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혹시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개원예중 작년 문제가 혹시 예,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실은 되게 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온 그 바로 당일날 아이들의 기억력을 되살려서 최대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도 막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초에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떤 표준이 되겠죠. 이게 수능처럼 매년 여러 사람이 어떤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비밀리에 이렇게 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는 어떤 문제, 수학 문제 중에 하나는 6면체가 면이 6개인데 6면체 4개를 모아놓으면 면이 몇 개냐, 역시 6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넌센스적이면서도 아이들의 어떤 약간 추리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국어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예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고 논술적인 문제죠.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 또 어렵게 생각도 하고, 영어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아이들과 이제 영어 지문으로 나온 건데요.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뭐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게 됐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쓰고 답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조금 어렵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참 뭐랄까, 좀, 재치 있는 게 아주 쉽게는 뭐, I am sorry, 뭐, 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고 나온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만 하면 일단 기본 점수는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당황만 하지 않으면, 이제 올해 입시 설명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영어로 물론 대답하면 좋고, 씩씩하게. 그러니까 학생답게 씩씩하게 막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가산점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향도 분석을 하는, 파악을 하는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고사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뒷부분의 개원예중 문제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실기고사랑 면접고사 이 두 가지로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면접고사는 지금처럼 했던 특정한 과목을 그다음에 배점이 10점에서 15점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배점은 높지 않지만 일정 점수 이상 맞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7점 이하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도. 그래서 저희는 7점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정해놓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작년에 이제 예원이랑 선화는 매년 비슷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5대 1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화는 2.5대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는 약간 예원 쪽으로 지원자가 조금 더 많은 이제 서울 예고를 바라보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개원예중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4대 1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쉽게 편안하게 조금 준비했던 학생들은 막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한 해 가면서 이제 좀 만만하지 않은 학교다. 이제 그런 게 좀 하면서 이제는 한 2.5대 1까지 좀 떨어진 경쟁률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입시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각 학교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원예술중학교인데 아시겠지만 서울예고랑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원예술중학교 졸업생들이 서울예고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명칭이 예원예술중학교인데 부르기는 예원예술중학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예원예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라는 말을 실은 못 붙이는,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식 중학교가 아닙니다. 선화예중도 흔히 선화예중 그러는데 선화예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설이 아니라 그냥 학교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학교로 정시 인가를 낸 학교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내신이고 내신으로 반영이 되고 졸업장을 받고 이제 상급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선화예중이랑 예원예중은 학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더라도 자동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한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비교 내신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인증된 내신을 따로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예고 진학을 하죠. 그래서 학교 시설로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을 받아야 되지만 뭐 졸업장 다 받습니다. 받기는. 근데 원래는 수료장을 받고 고등학교 진학도 이제 따로 시험을 봐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특별하게 따로 비교 내신이라는 시험을 봐서 좋은 내신을 받고 있는데 그래야만 예고 진학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호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중학교 인가를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주소는 서울 정동에 있습니다.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가보면은 학교가 오래돼서 사실 이제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가보면 건물도 오래됐고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담쟁이 농부도 있고 참 운치는 있는데 가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요새 분당에 이렇게 새로 지어진 이런 학교를 보다가 보면은 되게 낡아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그 전통만큼이나 상당히 이렇게 정겹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학교 분당에 새로 지어진 학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불만이에요. 우리 학교 낡았어, 크지도 않아, 막 이런데 그만큼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 이제 수시로 복도에서 이제 일반 중학교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수시로 전시도 하고 학교의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찍었는데 쉬는 시간이거든요. 아이들 이제 과별로 전시하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 위치는 정동에 있고요.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고 실제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이사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워낙에 좀 멀고 아침에 이제 등교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이제 올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그리신 겁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시험 본 그 상황이랑 똑같이 시간도 재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막 그리신 겁니다. 왜 매년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이들이 입시장에서 어떤 기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게 수업에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신 거고요. 간혹은 어머님들이 학생 그림인 줄 알고 놀라십니다. 근데 진짜로 학생들 중에 이렇게 그리는 학생이 있어요.
예,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이거 비슷하게 아이들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아마 자료로 더 잘 보이실 텐데, 이젤에다가 솜을 깔아놓고, 우리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번개탄, 예, 이거를 어디서 구해와서 딱 올려놓고, 그래서 교실 공간과 함께 그리는, 그러니까 예원 예중은 사실 실기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테이블 위에다 정물도 올려놓고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약간 정물대 없이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차 시험은 목장갑에다가 녹차 티팩을 하나씩 나눠주고 실제로 하나씩 들고 끼고 들고 해서 보고 그리는. 근데 이거 이제 예원 예중이 이화여대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서울예고, 이화여대, 예원 예중 이 세 군데 학교 라인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화여대가 이 전년도에 비닐 장갑에 귤이 나왔습니다. 오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예고가 그 해에 목장갑. 예, 이것도 목장갑인데 목장갑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기시험이 이화여대 실기시험과 거의 유사한. 그래서 이화여대 실기시험이 어떻게 나오나를 유심히 이제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제 예원 예중과 서울예고 입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을 뽑는 학생 시험이지만. 이화여대 시기랑 거의 같은 수준의 시험을 내므로써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예 맞춰가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 이 학교에서 예원 예중 아이들이 서울예고를 가서 이화여대 진학하는 게 거의 한 7, 80명 갑니다. 140명 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화여대까지는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남학생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화여대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실기시험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원중학교 준비한 아이들은 실기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올해도 보면 자료가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풍경화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 구성도 해야 되고 되게 실기 준비하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원 예중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실기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화예중 설명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문성명 재단입니다. 그래서 맥콜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뭐 종교적인 부분이 강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은 그만큼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청년영화제에서 레드카 카페 깔고 이렇게 영화제도 하고 있고 어떤 시설적인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선화예중인데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뭐 점심시간 때 밥 먹고 어린이대공원 가서 놀고 뭐 이런 정도로 또 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글이 써 있습니다. 이제 선화예중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나오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다라는 뜻의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통학이 가능합니다. 학교 버스는 아닌데 봉고차가 지입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서간대로 타면은 한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실제로 분당에서도 많이 다닙니다. 이제 사실 개원예중이 생긴 이후로 선화예중 진학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개원예중이 생겼어도 좀 아직은 좀 의심스럽다 해서 선화예중 진학이 많이 있다가 이제는 개원예중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제는 뭐 상당히 귀하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통학이 가능하고요.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선화예중 시기입니다. 근데 선화예중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이제 올해 이 시험 이전까지는 정물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배경이며 등등 심지어는 선화예중은 정답을 아예 놓고 그러니까 구도도 어떻게 짜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연필선의 느낌도 어느 정도여야 된다. 진하기도 어느 정도여야 좋다라는 걸 정해놓고 입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굳건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는 그림이어야 점수가 잘 나오는. 이제 반대로 설명드리면 예원이나 개원예중은 구도를 학생이 짜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느낌도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근데 선화는 상당히 원하는 스타일, 완성된 느낌이라든지 어떤 명암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 구도도, 이렇게 놓여진 구도도 아이들이 위치를 자기가 화면 안에서 자기 그림에 좀 보기 좋게 짜서 그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도 짜고 실기에서 이런 부분. 근데 어렵게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배경도 조금 없어지고 배경도 칠하지 마시오 하고 정물도 약간 개수가 줄어서 약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묘에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개원예중이 좀 얄미운 게 매년 보면 정말 어디서 이게 타이어 어떤 특이한 타이어인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걸 구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그려봤겠지. 막 이런 걸 하나씩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걸 막 그립니다. 이제 저희는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걸 다 갖다가 막 그려요. 근데 그래도 어디선가 이상한 걸 구해와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큰 강목이랑 타이어 2개랑 오징어랑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채화로도 이렇게 배추 4분의 1 쪽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연 얼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역시 배경을 안 칠해서. 근데 배경을 이제 작년에 배경을 안 칠하는 게 예상이 돼서 저희도 이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배경을 안 칠하면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경을 칠하면 슬쩍 묻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뒷물체는 가는데 배경을 안 칠하니까 뒷물체까지도 잘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배경 안 칠는데 이거는 실은 대입에서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대입에서 성신여대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배경 없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고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기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원예중 쪽 설명을 좀 드리는데 아마 분당이다 보니까 이제 개원예중 또 자리를 잡고 어떤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자리 잡아서 아마 진학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면요. 예, 위치는 저희 KT 옆에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시설은 가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선화나 예원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학교 앞에 새로 지금 빨간색 이 건물 이게 예중 건물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 교실도 상당히 많고요. 그 건물 안에 체육관도 있고 그렇게 됐고 이제 홍대도 이렇게 교문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개원 예중도 교문이자 건물로 이렇게 중학교가 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가보면은 수시로 오늘도 얼마 전에도 이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예중답게 막 그림들이 막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또 매년 전시를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은 아이들이 예중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정말 일반 중학교 가보면 좀 삭막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겹고 정말 예술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학교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KT 옆에 있고요. 예, 이제 작년에 개원예중 실기입니다. 예. 이제 개원예중 같은 경우는 수채화 시험을 안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담이 좀 적지요. 근데 문제는 소묘 시험을 3년 사이에 상당히 어렵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석고 계상 기본 도형에다가 음박 접시에다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근데 3년 사이에 문제의 어떤 형식을 상당히 어렵게 끌어올렸습니다. 아까 잠깐 선화예중 거 보셨지만 비교해 보시면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게다가 바닥에도 또 회색 어두운 색의 체크천을 깔아서 그려야 되는 양도 상당히 많은. 그래서 작년에 개원예중 시험 보고 아이들이 나올 때 울고 나오는 아이도 있고 표정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선생님들이 막 걱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유리가 있고요, 컵이 있고요, 또 유리가 2장 있었어? 막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그려보니까 아이들 설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리신 건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어려웠겠구나. 근데 이게 한 5년 전, 6년, 한 거의 5, 6년 전에 서울예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개원예중에 계신 미술부장님 계신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서울예고에서 수업을 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 실제로 그분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향대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리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개원예중은 아까 선화와는 다르게 어떤 명암법을 만들어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심지어는 그림자가 2개면 2개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가 투명해서 유리가 안 느껴지면 정말 안 느껴지게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지어 그리면, 만들어 그리면, 명암을, 그럼 그거를 점수를 안 주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화예중에서 1등 하던 아이가 개원예중 간다고 1등 하지 못한다. 오히려 꼴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그림의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5학년 이제 구체적으로 5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를 결정합니다. 딱 구체적으로 딱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학교에 맞는 시기 방향으로 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예,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쭉 학교별로 설명드린 이제 시기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어떤 면접고사의 내용들 지금 제가 한 장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매년 입시가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올해 입시 변화 중에 하나가 개원 예중이 실기 시간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좀 전에 쭉 보신 실기 시험들이 수치화도 그렇고 소묘도 그렇고 4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4시간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빠듯하거든요. 근데 개원 예중이 올해 이제 입시 설명회 저번 주에 하면서 3시간 반으로 시간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아마 올해도 또 어렵게 낼 겁니다. 근데 시간마저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더 난이도를 올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원 예중이 소묘 한 가지만 보는 대신 실기 준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뭐 지원자가 아이들의 이제 학교의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수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아이들이 관찰을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 완성을 물론 해야 되지만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기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뭐 아주 길지 않아도 다 파악이 된다라는 아마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상당히 그 30분 주는 게 상당히 압박이 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입시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입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선화 예중하고 그다음에 예원 예중이 정식 중학교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학교 시설인 그런 학교들은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이렇게 비교 내신이라는 걸 시험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예원 선화 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준비한 검정고시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어느 날 10월 중순 정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의로 찍은 두 학교, 일반 중학교 두 군데랑 선화예중 이렇게 세 군데 학교 시험을 봅니다. 같은 문제로. 그래서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5%씩해서 데이터를 20등급으로 쫙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중 아이들 점수를 대입해서 맞는 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중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반 중 아이들한테 대입했을 때 전교생이 다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일반 중에서는 누군가는 꼭 5%는 1등급을 받고 공부를 다 잘해도 누군가는 20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학교 시던 비교 내신을 보면은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원 예중에서 한 8년 전쯤에 한 전교생의 70%가 1,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역차별이다. 막 한때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공부를 예원 예중 열심히 합니다. 한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내신을 잘 받습니다. 예중들이. 그래서 그 좋은 내신을 갖고 예고를 잘 갑니다. 그러니까 예중 아이들이 그대로 예고를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공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 내신한 제도에 의해서 좋은 내신을 받아서 대부분들이 정말 못해도 예원 예중 아이들이 한 4, 5등급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일반 중학교에서 4, 5등급 받으려면 상위 20%, 25%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적일 때 이제 4, 5등급인데 이 비교 내신을 통해서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개원 예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기도가 비교 내신 지역이 아닙니다. 비교 내신 지역은 서울과 부산만인데요. 이번에 예중하면서 이제 그게 딜레마였는데 비교 내신 학교가 아니어서 근데 지금 법적으로 비교 내신을 보게 경기도 지역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원 예중도 비교 내신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개원 예고로 진학하는데 좀 수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3학년이 처음 생겨서 이제 첫 번째 비교 내신 시험을 보는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지역과 경기도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또 시험이기 때문에 적응할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개원 예중도 처음 비교 내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쯤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원 예중까지 포함해서 이 세 군데 예중이 일반적인 내신법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비교 내신 시험을 본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저기 스터디하우스라는 공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 예중들을 위해서 비교 내신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하우스에서. 저도 오늘 와보니까 자료가 준비되어 있길래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공부나 내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학원들이 특화된 수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이 예중을 정말 붙으면은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분당에 이런 학원이 없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내신하고는 어떤 범위도, 시험 범위도 다르고, 문제 성향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학원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이건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사실 일반 중학교 나와서 일반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술학원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다녀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지금도 신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는 길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초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요. 그 다음에 예중을 보내면, 사실 그 뒤로는, 미술학원을 안 다닙니다. 실은 다니고 싶어도 거의 못 다닙니다. 실제로 개원예중 같은 경우는 수업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교가 한 4시 반, 뭐 3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7시 반, 8시까지도 막 붙들고 공부를 합니다. 남아서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초반이라 예, 진학을 잘 시켜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학교 자체가 워낙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막 진짜 고등학생처럼. 해서 또 미술 실기도 학원 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졸업생들도 지금 거의 우리 학원은 못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렇게 챙겨서 하려고 하는 그게 심하죠. 고등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원예고도 작년에 거의 뭐 전교생이 거의 99%가 한두 명 빼고는 다 학교에서 남아서 대입을 준비해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원가에서 실기력으로 꽤 명성이 있으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고 갈 때 실기 시험도 다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남아서 밤늦게까지 실기 준비해서 대학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입시율이 좀 좋았습니다. 개원예고가.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올해도 더 심하게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열심히 입시를 해주고 가면 그 다음에는 사실 학교에서 저희 이제 학원에 못 다니고 학교에서 진학시키고 또 예고해서 대학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과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간다는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중 가고도 또 미술학원 다니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워낙 특히 개원 같은 거, 예원이나 선화는 조금 다닙니다. 주말 이용해서 좀 다니고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개원은 상당히 학교에서 붙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진학을 시키고 또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예고가 이제 저희가 예중 입시 설명을 오셨는데 예고들의 대학 진학률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예중도 예중인데 대학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년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서울예고란 선화가 138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서울예고에서 서울대가 27명.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예원예중 학생 플러스 나중에 일반 중학교에서 올라온 아이들 한 5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예, 그래서 서울예고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를 27명. 사실 분당에서도 서울대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서너 명 가면 프랭카드 걸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정말 높은 진학률입니다. 그러니까 한 138명, 140명 가까운 요 졸업생 중에, 물론 이 안에 졸업생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수한 학생들. 근데 그 중에 서울대를 30명 가까이 가는 이것도 사실 좀 떨어진, 좀 수치가 좀 떨어진 데이터입니다. 써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76명. 지금 사실 이게, 전교생이 정말 반 정도 이상은 이화여대를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분위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화여대도 못 가면 창피해. 막 이런 게 있어요. 쟤도 가고 가는데, 나는 이화여대 못 갔어. 그러면 정말 재수해서라도 갑니다. 뭐 나머지 학생들도, 지방대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서울권 안에 대학을 가는데, 성신여대 가고, 창피해 합니다. 재수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어떤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 스스로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많이 높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홍대를 5명. 근데 이렇게 홍대가 더 적습니다. 홍대가 인원수는 더 많은데요. 뽑는. 근데 왜 그러냐면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서울대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 구성하는 선생님들도 서울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도 서울대를 좀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 서울대를 학교 입장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합격시키는 걸로 경쟁이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홍대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입학사정 관제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예고 아이들한테 유리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신과 수능, 그 다음에 실기시험도 특정한 실기시험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에서 열심히 실기를 하면은 예고 아이들보다 잘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예고였고요. 그다음에 선화도 똑같이 138명이 졸업하는데 작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선화가. 그래서 요새 좀 공부를 좀 덜 한다는 막 얘기가 있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막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를 13명 가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71명, 홍대를 17명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원예고 같은 경우는 120명 졸업하고 서울대 14명, 그다음에 이화여대 28명, 홍대 13명. 근데 그래프가 좀 짧지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해까지가 아직도 2년 정도 남았지만 일반 중학교 아이들이 올라간 진학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예 중에 이제는 예중 아이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일반 중 아이들이 100% 갔잖아요. 근데 성적을 보면은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그러니까 12등급이 20등급 중에 12등급이면 중간 이하입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개원 예정을 지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로 치면은 중간도 있고 못한 아이도 있죠.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결과를 낸 거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중이 생기고 올해부터는 1등급부터 12등급이 아니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개원 예중을 갑니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진 거죠.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아마 선화예고, 서울예고 못지않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중 진학을 시키시면서 나중에 개원예고도 가고 뭐 이러실 텐데 그때 되면 개원예고가 상당히 쉽지 않은, 가기 어려운 학교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예고, 서울미고는 이제 역시 분당에서 지원하는 자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 올려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안양예고랑 서울미고는 실제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진학할 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점수 내시는 없습니다. 중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대도 가고 이화여대, 홍대도 많이 갑니다. 이제 이거는 입시제도의 어떤 덕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물론 공부도 다시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가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능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도의 덕을 봐서 가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예. 아까 홍대 얘기를 잠깐 제가 드렸는데, 홍대가 실은 우리나라 입시제도, 미술 입시제도 미래에서 상당히 큰 변화의 좀 틀을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능을 제가 봐서 수능을 2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수능하고 내신이 있고 실기시험. 최근까지 그렇게 3가지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홍대가 그 실기시험, 수능과 내신은 반영이 되지만 실기시험을 버리고 지금처럼 입학사정관제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입시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 올 입시죠. 이제 3학년 된 애들부터는 100% 다 이걸로 뽑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못 해봤지만 상당히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어떤 그림을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미술을 한,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술을 활동을 한 내용들을 갖고 평가를 받고 점수화되는, 한다는 얘기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활동 10개. 이제 교과 활동 10개는 말 그대로 미술 시간에 했던 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뭐 예고 학생들도 있고,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고교 3년간의 비교과 활동 10개. 이게 좀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미술 시간에 학생이 한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한 미술 활동들. 이게 10가지가 있어야 홍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홍대 가는데, 뭐 6개월 만에, 심지어는 뭐 6개월 만에 홍대 갔어요. 준비해서. 1년 만에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1년 동안에 이 미술 활동 10개를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미술 활동을 하기에 시간적인 거나 어떤 배려가 정말 쉽지 않다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술 선생님을 잘못 만나고 담임을 잘못 만나고 또는 학교를 잘못 가면 심지어는 어느 낙생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자를 안 빼줘요. 미술을 하던 분도 상관없이 무조건 붙들고 1학년 때는 야자를 합니다. 그러면 미술하는 학생들은 미술을 배우거나 활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반 그냥 획일화된 방법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못 가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데 일반 중학교 애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종합적으로 이제 내세워서 면접 때 이야기하고 또 평가받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내용을 안 넣었구나. 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심층 면접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회화가다 그러면은 회화가의 어떤 최신의 어떤 미술 사조에 대해서 작가 이름도 되고 어떤
설명이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대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산디과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A4지 하나 나눠줘서 작년에, 즉석에서 어떤 입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입체물을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하는, 이런 식의 간단한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심층 면접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접을 또 대비를 하고요. 근데 예고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예고 걸 이렇게 수업 내용을 봤는데, 미술 이론을 수업을 합니다. 예고에서. 그리고 현대 미술사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이론들도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론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3년 내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토론식으로 또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한 아이들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역시 예고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실기 내용 대신에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배려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예고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유학 준비할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갈 때 하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인터뷰 준비하고 에세이 써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학생을 뽑자는 거죠. 오랜 기간 정말 미술이 좋아서 준비해온 아이들. 그리고 어느 날 딱 모여서 실기시험 보는 거 말고 아이들 쭉 그려온 작품들, 어떤 내용들, 활동들 이런 걸로 학생을 뽑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외에 몇 군데 학교만 아직 하고 있고 아직은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뽑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홍대가 600명인데 600명을 뽑을 때 3일이면 끝났습니다. 3일이면 입시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도 넘게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좋은 학생이 뽑히는지 뭐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는 뭐 자신 있는 학교부터 좋은 학교부터 이렇게 좀 변해가지 않을까. 지금도 처음에는 홍대만 이걸 하다가 지금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뭐 경희대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분들이 대학 가는 시기에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 세대처럼 특정한 날 입시 실기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활동과 어떤 열정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 아마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예중에서 수업하는 걸 보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고 예중 가면 그림을 많이 그리겠지 하는데 물론 그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아주 많이 그리진 않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실기 수업이 6시간, 7시간 이렇게 있죠. 개원 같은 경우는 6시간 이렇게 교과 과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학과 수업은 일반 중학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원 예중에서 남아서 하는 수업도 실은 미술이 아니라 이제 학과 공부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 위주로 일반 중학교와 똑같이 가는데 실기 수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중 가면 공부를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 수업을 공부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업료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떠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애가 예중 가면 기둥뿌리가 1년에 하나씩 뽑혀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조사하면서 좀 비싸긴 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당 150만 원 정도쯤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 한 80만 원 정도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좀 비싸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기 수업비가 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술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중 진학하면 이런 부분들 조금 부담이 되실 거고, 이제 아마 그래서 사교육 대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선화예중 아이들 이제 그림인데요, 작품인데 학교에서. 보면은 예중 때는 전공이 없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또 하나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예중을 가려고 하는데 동양화로 가야 될까요? 서양화로 가야 될까요? 막 먼저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요. 이것저것 다 배웁니다. 다 배우고 나중에 예고로 가면 예고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집니다. 디자인이다, 조소다, 뭐 이렇게 4가지로 조소, 그다음에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그래서 비율은 25%씩. 인원수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고에서 보면은 디자인과를 진학하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디자인과가 90%가 넘거든요. 저희도 바우하우스 대입이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 뭐 거의 100% 가까이가 디자인입니다. 근데 예중 안에서 예고 안에서는 25%씩 전공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달되는 게 디자인과가 더 미달될 때가 많다고 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순수 지향적인 아이들도 많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막상 예중 거쳐서 예고까지 갔는데 동양화를 해보니까 재밌더라. 조소로 해보니까 매력이 있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대학을 위해서 좀 안타깝지만 서울대에 가야 되는데 디자인으로는 약간 내가 점수가 약해. 서울대 꼭 가고 싶은데 그래서 동양학과를 선택한 아이도 좀 적지 않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중 입시 일정인데요. 나중에 이제 지금 5학년 어머님도 계시고 4학년 어머님도 계실 텐데 6학년 되면은 11월 1일 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시험 날짜가 같습니다. 예, 11월 1일 날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면접고사도 그 즈음에 보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8년 전에는 날짜가 다르면 복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두 군데 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상황적으로 두 군데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날짜가 되고요. 근데 어머님들 대부분 이제 처음 입시를 치러보시기 때문에 본인들 입시한 이후로 한참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요새는 인터넷 접수로 끝납니다. 학교 찾아가서 막 담임선생님 허락받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도장 받는 게 있습니다만 예, 아주 간단하게 입시가 진행이 되고 또 학원에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예중들의 어떤 입시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절차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예중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이제 그거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는 편은 저희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예중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어떤 수업 시간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5학년들, 4, 5학년, 5학년들이 저희가 지금 물론 화, 목, 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화, 목, 토가 아닌 다른 요일에도 나오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못 맞춰서. 근데 가능하면 화, 목, 토의 날짜를 맞춰서 나오고요. 5학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 중에 이틀은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3일까지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정해진 커리큘럼을 소화를 하려면 3일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못해도 이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는 학생들은 이틀까지는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주말반이 생겨서요. 토요일 날 2타임 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일요일 날 현재 수업하는 학생이 없긴 한데, 일요일 날 수업도 앞으로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워낙에 평일 중에 아이들이 바빠서, 그렇죠. 공부학원 다 다니고 있죠. 막 꽉 찼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저희가 일요일 반이 생기면 일요일 반 수업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학년, 5학년 때는 수업을 사실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합니다. 6학년 때 되면은 정말 이제 바로 코앞에 입시가 됐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아이들이 적응해 가면서 수업을 늘려가는데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6학년이 되는 1월달, 2월달, 겨울방학이죠. 이때는 나오던 대로 화, 목, 토 3일을 나옵니다. 나와서 방학이기 때문에 2타임,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는 게 4시간짜리 수업을 말씀드리는데 그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도시락 한번 싸갖고 와서 방학 때라 오전에 9시부터 해서 하고 또 나중에 1시 반부터 식사 후에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8시간 수업을 합니다. 방학 때. 예, 그리고 그나마 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차 빠졌네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제 6학년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입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실기 수업하러 학원에 안 옵니다. 그냥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는데 화요일은 갔다 와서 4시간, 학교 갔다 와서 4시간,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나기 때문에 2타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또 4시간, 토요일 날 8시간. 예,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빼고는 실기 수업을 하죠. 주말에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학교에 얘기로 해서 오전 수업만 받고 급식 먹고 학원으로 바로 옵니다. 예, 그래서 와서 오후 수업을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교를 빼면서까지 입시를 하나 하는데 실제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개원은 안 그랬으면 했는데 예전에 선화랑 뭐 예원이 서울 지역에서 워낙에 치열한 경쟁, 실은 이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6학년 되자마자 학교를 안 보내는 어머님도 계세요. 심지어는 저희가 재작년에 수지에 사시는 어머님을 학생을 가르쳤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어머님이 수업은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어머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학교에 가면 시험범위 아닌 걸 배운다. 시험 과목이 아닌 걸 배운다. 그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그래서 그래서 졸업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랬더니 졸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원 예중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막 생겨서 사실 이렇게 어머님들 의아해하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좀 치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름 방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부터는 쭉 일주일 내내 실기 수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힘들 수 있죠. 아이들한테 사실 이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아이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려면 상당히 힘든데 막상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참 또 재밌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8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있어? 막 그러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수업하는 거 보면은, 즐겁게 수업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새 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12시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미술뿐만 아니라 무용하는 애들도 있고 음악하는 애들도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중이라는 게 특히 이 세 군데 학교가 뭐 해마다 한 10,000명 정도가 10,000명 넘게 미대를 가고 미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엘리트들, 예중은 안 간다고 해도 정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받는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술 영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어떤 트레이닝이 된, 준비된 아이들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12시간 또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입시,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 석 달 동안은 매일 1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빼거나 아니면 아침에 들렀다가 바로 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분당 지역은 다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중을 보내거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간혹 최근에 생긴 판교 학교들은 가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학교를 안 나온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서 아이가 실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11월 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실기에 몰입을 하는, 전념을 하는 이렇게 입시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6학년 때는 정말 빡빡한 스케줄이 이걸 갖다가 사실 5학년 또 땡겨서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고생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6학년 때도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입시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재미, 또 선생님들이 입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니다. 어린아이들 되고 막 무섭게 하면은 물론 무섭게 하면 아이들 막 그림이 늘 것 같아요. 막 실제로 무섭게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막 때려가면서. 그럼 아이들 그림이 막 늡니다. 합격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건 옛날 방법이고요.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힘든 입시지만 추억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니다. 선생님들이 실제.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힘들지 않게 힘은 들지만 즐겁게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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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글씨가 너무 작죠. 이건 이제 저희 1년 수업 계획인데요. 아마 그 자료에서는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매년 짜시는 건데, 매년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1년씩 계획을 짜놓고 각 시기별로 어떤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죠. 예. 네, 그렇게. 요건 이제 저희 이제 수업 계획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초부터 예비반도 있고 이제 입시반도 있는데 상당히 기초부터 대부분 저희 학원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예중 가야지 하고 오는 학생들이 아동미술은 했을지언정 입시미술을 하는 학생은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정말 오면은 연필 잡는 것부터 배워요. 우리 아이는 미술 배운 적이 별로 없는데요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옵니다.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그러고 옵니다. 다 오면은 연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글씨 쓰듯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원래는 연필 잡는 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잡는 아이들 한 명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잡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기초부터 배워서 나중에 아까 보신 그런 예시작처럼 정말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게 1년 사이,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전문가가 됩니다. 올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 있어요 하고 오지만 그 재능이 정말 이만큼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잘 그리고 근데 그걸 정말 눈에 띄게 키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저 나이 때 초등학교 6때 저렇게 못 그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해마다 발전하는 거지만 정말 놀라웠게.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제 한참 이제 학원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상담하러 오셨다가 아이 그림 보고 정말 놀라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미술에 정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이 놀라십니다. 물론 소질도 있지만 그 소질을 정말 키워나가는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네, 이건 저희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좀 뒤늦게 6학년 때 오면은 사실 기초 과정을 아주 많이 못합니다. 근데 5학년 때, 4학년 때 오면은 이 기초 과정을 상당히 탄탄하게 밟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초 과정인데 소묘랑 수채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한 게 요 조형 수업이 있습니다. 이 조형 수업이 뭐냐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자이너가 꾸민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적인 대세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디자인하면은 막연해합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저희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아동 미술에서 하는 폐품 디자인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재료를 준비해서 전문적인 좀 기술을 배워가면서 하는 어떤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묘, 그다음 수채화 이 디자인 수업이 병행이 됩니다. 이 안에 뭐 아이들 패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 뭐 자기 이름으로 하는 뭐 폰트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1년 내내 수업을 실은 여기에 못 담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뭐 과학 상상화대에다 뭐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는 뭐 포스터다 이런 것도 수업 중에 다 하고 있고요. 6학년들은 입생들은 이렇게 이걸 못 합니다. 그냥 바로 입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신 소묘 수채화 과정이 또 이렇게 좀 20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과정들이 좀 있죠. 그래서 1년치 원래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을 때 1년치 과정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좀 뒤늦게 6학년 즈음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그 친구들은 사실 뭐 아까 보신 디자인 수업 같은 거 못하고 이제 바로 입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커리큘럼 이건 이제 많이 실은 대회비로 이제 이걸 나눠드리면은 실은 어느새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쓴 게 한 3, 4년 됐는데, 벌써 몇몇 학원에서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막 이거 쓰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선생님들이 많은 노고와 몇 년간의 데이터나 어떤 수업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뭐랄까, 노하우가 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개는 안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다 담았습니다. 올 세미나부터는 그냥 다 자료를 다 공개하기도 하고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예중 준비를 하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고 아마 제가 놓친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아. 마지막 페이지에 저기 개원 예중 입시 면접고사 문제가 있죠. 요 설명은 조금만 드릴게요. 예. 올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개원 예중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문제 수는 과목별로 2문제, 3문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면접고사 치러지냐면은 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교실에 문제를 풀게 시간을 줍니다. 한 5분 정도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풀게 하고 그 답안지를 자기가 들고 옆에 면접고사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앞에 면접고사 선생님이 뭐 다른 질문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질문하는데 문제를 읽습니다. 1번 문제 답이 뭐지? 그러면 자기가 쓴 답을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3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맞았네, 틀렸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답안지 주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필고사인 거죠.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그래서 면접고사입니다. 예, 그래서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로 답안지를 쓴 걸 주고 선생님들이 보고 채점하면 시험 공개되겠고 이걸 말로 대답고 말로 듣고 채점을 하면 면접고사가 되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문제이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유출이 안 되겠으면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학 문제랑 영어 문제가 조금 이렇게 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맞는. 근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3문제 중에 7문제 이하로 맞은 학생들은 실은 정말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학원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원이 개원예중 지원자가 합격자도 제일 많고 지원자도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학원들은 한두 명 이렇게 가는 학원들은 우리 2명 갔다 온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해서 모아본 데이터로는 진짜 한 7점 정도 이하는 붙은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외국인, 영어를 정말 잘했다 외에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쯤이라고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 자료를 드린 게 문제의 난이도가 이 정도구나. 너무 걱정하실까봐. 개원 예중 문제가 어렵다 이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너무
특목중학교 가듯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나 이렇게 걱정하실까 이렇게 자료에 넣어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쉽죠. 아마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